예, 안녕하십니까. 예, 옵티팜의 한성준입니다. 예,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설 수 있게 이제 초대해 주신 이용규 단장님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되는데요. 제가 이 강명주 교수님 뒤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먹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잘하시는 분 뒤에 섰으니까 저만 좀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머터리얼 for Homo hondredera Geno Transplantation. 일부러 바이오머터리라고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D 사업단이 바이오 소재 관련 사업단이기 때문에 발표의 연관성을 좀 강조하려고 글자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종장기 이식이 100세 시대를 위한 솔루션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 오늘 이제 강의 목표입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 이제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이종장기만 하진 않거든요. 이게 one of our 우리 사업 중에 하나인데 뭐 하는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이제 PR 비디오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일단 거기에 맞추려면 이제 제가 시간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죠.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이제? 예, 빨리 가겠습니다. 호모 헌드레드 에라라는 말,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 요새 많이 쓰잖아요. 100세 시대라는 말은 원래 2009년도에 유엔이 인간의 100세 수명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지칭해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라는 게 진짜로 올 것이냐? 뭐 혹자는 이미 왔다고도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2008년도에 벌써 80세를 넘어섰습니다. 100세 시대에 조만간 도달할 거다. 평균 수명이.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이 이제 한국인데, 이 OECD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기대 수명이 얼마일까? 여기 보시면 이제 클로즈드 서클, 그러니까 동그라미 요것이 이제 남성의 평균 수명이고요. 한 80세 되죠. 그 다음에 요 X자가 여성입니다. 85세 좀 넘습니다. 둘을 평균 내면은 한 83세쯤 됩니다. 벌써 2015년도에 80세를 훨씬 넘어서 이제 83세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 만에 이 80세를 넘었는지, 그럼 한 5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1970년, 그러니까 50년 전에 OECD에서 기대수명입니다. 보시면 딱 나오는 게 한 60세입니다. 한 50년도 안 되는 세월에 2008년도에 80에 도달했으니까 뭐 한 38년 만에 50년도 안 되는 38년 만에 기대수명이 20년이나 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20년만 더 늘면 100세잖아요. 100세 느는데 어나더 38년이 걸릴까요?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새 같은 이런 의료기술 발달하고 과학 발달하면은, 제 생각에는 조만간 100세 시대 올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80은 기본이거니와 뭐 100세 가까이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니면 이미 도달했을지도 모르는 이런 100세 시대에, 뭐가 중요할까요? 우린 뭘 준비해야 될까요? 돈? 예,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필요하죠.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돈 없으면 참 서럽습니다. 괄시 받고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도 노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또, 인간관계. 맞습니다. 늙어서 혼자 늙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주변에 사람도 좀 있고, 친구도 있고 해서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야 재밌게도 살 수 있는 거고.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3, 40년을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지겨워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노인분들 80세 이상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일거리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지금 말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게 뭘까요? 다들 생각은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겠죠. 100살까지 사는데
한 70살, 뭐 80살부터 쭉 침대에 누워서 남 도움 받아가면서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100살까지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부터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그냥 건강하게 한 70까지만 사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렇게 바라실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명이 계속 연장이 돼요.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이제 생명은 붙어 있을 수 있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고통 속에 100살까지 가는 거는 정말 이제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인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뭐가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건강할 수 있는 준비.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헬스케어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까지 건강하게 살려면은 지금 100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 뭐 인지 능력 떨어지죠. 운동 능력 떨어지죠. 그다음에 뭐 기억력 떨어져 가지고 또 치매 비슷한 증상, 치매가 아니더라도 기억력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건강적인 문제들을 미리미리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나빠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자동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여러 가지 부품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엔진은 심장에다도 비유하고 그다음 필터는 뭐 간에다도 비유하고 뭐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어요. 뭐 바퀴는 다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뭐 벤츠 아니라 뭐 우리 강 교수님 갖고 계시는 마세라티 이런 것들이 와도 이게 오래 타다 보면은 많이 굴리고 오래 타다 보면은 망가지고 그다음에 그 망가진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망가지면은 부품을 교체를 해요. 그래서 교체를 해가지고 다시 쓰고 하죠. 근데 좀 아까 이제 엔진을 심장에다 비유를 했는데 엔진이 망가질 정도까지 그러니까 엔진을 교체해야 될 때까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엔진 갈 때쯤 되면은 차를 바꿔버리죠. 폐차시켜버리고 차를 바꿔버리는데 이게 사람이라면 폐차시킬 수 없잖아요. 사람을 그냥 그 장기가 안 좋다고 그냥 버리고 포기하는 이런 상황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할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갈아줘야죠. 간이 망가지면 간 갈아주고, 신장 망가지면 신장 갈아주고, 심장이 망가지면 심장도 갈아주고, 갈아줘야 됩니다. 사람도 가능해요, 갈아주는 게. 어떻게? 이식으로. 그래서 지금 심장 이식, 이거 잠깐 벗어도 될까요? 자꾸 내려가서 말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신장 이식이니, 뭐, 쇄도 이식이니, 이런 이식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망가진 장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사람도. 그러면 이런 교체되는 장기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발론티어가 도네이션 하는 거, 자발적인 동요. 뭐 가족이 됐던 아니면 극소수로 뭐 제3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드문 경우고, 다른 하나는 이제 뇌사자의 장기를 얻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리미티드. 굉장히 작아서 이 공여자가 작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은 엄청 많은데 이 공급 서플라이가 작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대기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이 발론티어 같은 경우도 이 장기 이식을 수십 년간 했던 그 의사 선생님 센터장까지 하시고 이식센터 분한테 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공유할 때도 이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주고 부인이 아프면 남편이 주고 하는데 이게 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플 때 그 시댁에서 부인한테 이제 야, 네 남편이 아픈데 저 신장 띄워줘야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인이 아프면 이제 처가에서 이렇게 오겠죠. 그럼 이제 윤리적인 어떤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거부는 못하고 나 못해요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찾아오신대요. 저 선생님을 갖고 적합성 테스트 안 맞는다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 보시는 분이 꽤 된답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러면 그런 분한테는 어쩔 수 없이 부적합으로 이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게까지 또 이제 거부감을 느끼니까 이게 더 모자르겠죠.
안 그래도 모자른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장기식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연도별로 이렇게 합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요. 미국 한번 볼까요? 더 심각해요. 기증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받아야 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요. 심플하게 하루에 20명씩 사망을 한대요. 이 20명이 사망하는 20명이 장기식만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하루에 5명에서 10명이 사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장기 같은 경우는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만큼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하루에 10명 사망하는데 뭐 크게 아니지?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그 아들, 딸, 그 다음에 뭐 내 배우자 이러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진짜 무슨 짓인데 하고 싶어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저기 중국에 가서 막 2억, 4억씩 주고 신장 이식 받고 오고 이러잖아요. 불법으로 그렇게 이식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종장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다음에 세포 기반 인공장기, 전자기기 인공장기. 요거는 그 줄기세포라든가 오르가노이드를 통해서 인공으로 이제 장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티슈까지는 제대로 잘 되는데 이 고형 장기를 만드는 거는 3D 스트럭처로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간을 디셀룰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그 스캐폴드로 쓰고 그 안에다 그 스템셀을 길러서 만들겠다고도 하는데 그게 셀만 잘하고 혈관 형성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전자기기 인공장기 뭐 지금도 있어요. 그 투석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기기가 갖고, 그 다음에 인공심장 이렇게 이따만한 가방 메고 다녀야 되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투석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2번씩 가서 투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진짜 삶에 대한 질이 엄청 떨어진다는 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종장기다. 그 이종장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쭉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하면은 이종장기는 수요 공급 맞출 수 있어요. 왜? 이종장기니까 동물에서 장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동물은 나중에 좀 이따 얘기 드리겠는데, 그 동물 많이 키우면 되잖아요. 수요 공급 맞출 수 있고, 맞춤형 이식, 장기 이식이 된다. 왜? 미리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딱 환자가 나 이거 필요해가 딱 생기면, 그때 바로 그냥 떼서 수술해주면 되니까. 안 그러면 지금은 공여자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돼요. 상태 계속 나빠지는데, 엄청나게 괴로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나빠지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고, 누가 뇌사자가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차단이나 뭐 이런 감염 최소화가 있는데, 동종 이식할 때 인간 바이러스가 많이 넘어갑니다. 디텍션 못했을 경우에. 근데 이 이종장기를 위한 거는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패소젠 프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종장기 그렇게 좋은데 왜 안 했어?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1667년부터 했습니다. 이때 양의 피를 이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838년에 그 돼지의 각막을 이식하는 것까지 쭉 했는데 이게 이제 허들이 있어요. 뭐가 허들이냐면 이 면역 그 거부 반응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실패를 해왔습니다. 이거. 그 면역 거부 반응에 이제 셀룰라 리젝션이 있고 크로닉 리젝션이 있는데 뭐 두 개 다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퍼 에큐트 리젝션이라고 갖고 이식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 거부 반응 때문에 장기가 이제 괴사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형주전환 같은 걸 도입하게 되는데 그럼 이종장기 원료동물로서 어떤 걸 쓸 거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하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미니돼지를 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미니돼지냐? 이게 사람한테 가장 맞습니다. 좀 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종이식이 동종이식보다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제형 공급, 뭐 뇌사상틀이라는 해로운 영암 이거 다 있는데 어쨌든 좋다라는 점은 뭐 강조를 얼마나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미니피그가 메디피그라고도 하는데 왜 적합한지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 유전적 이런 거 다 떠나서 장기 사이즈가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보시면 60%에서 94%까지 다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루웨일의 그 심장이 180kg이에요. 그 심장을 띄어서 사람한테 이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장기 다 드러내도 못 들어가요. 뭐 코끼리의 간을 띄어서 이식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지어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지 간 띄어다가 생쥐한테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장기 사이즈가 비슷하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 해부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니피그가 굉장히 유용한 재료고요. 옵티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의 싱클레어사로부터 저희가 2007년도에 그 미니피그 유카탄종을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그 패스트젠 풀이를 위해서 DPF 시설에서 저희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러스나 패토젠에 대한 것들이 풀이하다는 걸 여기 나열된 데 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퍼브시라는 굉장히 그 위험한 바이러스가 돼지에서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에 이제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한 바이러스가 없는 돼지를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가 모든 복제 돼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O형 미니 돼지만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혈액 응고 반응 안 나오겠죠. 사람한테 갔을 때. 그럼 현재의 그 이종장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 회사 사례 중심으로 지금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이종장기 이식을 처음 했던 게 이제 인간한테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레오나르드 마코카라는 사람이 그 LA에 있는 그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돼지의 간을 사람한테 이식을 했어요. 목적은 하나였어요. 그 사람의 간을 구하기 전까지 잠깐만 이제 브리징 형식으로 살아보게 만들자. 왜냐면 당장 이식을 안 하면 돌아가실 분이라서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모든 관리면 뭐 컨트롤이면 다 잘했어요. 근데 이식하자마자 곧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급성 그 면역 거부 반응 때문이에요. 그게 왜 나오냐? 이 돼지에는 알파갈이라는 그 단백질이 있어요. 이 알파갈은 그 사람하고 영장류에는 없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갈이 들어보게 되면은 사람의 면역 체계가 이거를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괴살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요 반응이 갑자기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초급성 면역 거부 반응이었는데 요것 때문에 돼지의 고형장기를 이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를 자체를. 그래서 이 알파갈을 막는 게 가장 우선적인 급선무가 됐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의 그 면역 거부 반응이 있는데 가장 급한 건 알파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혈관성 거부 반응이나 세포 매개성 거부 반응 다 막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될 게 사람에서 동종끼리 이식할 때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면역 억제제 사용 안 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이식할 때도 그게 이제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이제 안 돼요.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돼지는 이종이니까 더 심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면역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 돼지에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면역에 도움이 되는 안에 들어가서 사람 면역에 있어서 우리 아군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유전자들은 넛긴으로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형질전환 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툴젠하고 콜라보레이션해서 크리스퍼 같은 것도 도입을 했고요. 뭐 그전에는 이제 JFN이나 탈렌 이런 것도 좀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형질전환 돼지를 만들면 저희가 수정란 이식을 합니다. 그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복제 돼지를 만들어요. 이게 예전 같으면은 그냥 사이언스 네이처에 나오고 신문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란에 이식해갖고 복제한다. 근데 저희 옵티팜에서 이거 무지하게 루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뭐 한 몇 개씩 이제 수정란 이식하고 계속해서 수정란 이식 돼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루틴 기술인데 그렇다고 이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저희가 한 10여 년에 걸쳐서 셋업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제 돼지를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요거는 이제 그 GTKO라 그래갖고 아까 말한 알파갈, 급성, 초급성 면역을 일으키는 그걸 넉아웃 시킨 거고요. 그 넉아웃 시킬 때도 전략적으로 하죠. 그 알파갈은 넉아웃 시키면서 알파갈 유전자에다가
우리가 넉긴 시키고자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이제 하나 넉아웃 시키고 하나 들어가게 하는 이런 스트라테직하게 이제 저희가 형제전환 돼지를 만들고요. 요 탈레인을 이용해서 만든 거,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스트라테직하게 2개의 유전자를 넣고 하나를 넉아웃 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중 형질 전환 돼지를 쭉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알파갈 넉아웃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는 현재 지금 요게 이제 저희 그 주력군입니다. 그래서 4개의 유전자가 넉아웃되고 2개의 사람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돼지를 지금 주력을 해서 막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이제 4개가 넉아웃되고 4개가 넉긴 들어가 있는 돼지를 또 이제 주력군으로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종장기 이식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각막 이식은 중국에서 400케이스 이상 실시가 됐고 성공률이 95%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그 이종장기 사업단에서 933일까지 생존했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요때는 이 와일드타입 그냥 그 와일드타입 돼지를 쓰다 보니까 형제전환 돼지가 아니라 면역 억제제를 너무 과하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초급 반응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면역 억제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933일 했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면역 억제제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면역 억제제를 줄여가지고 저희 돼지를 가지고 서울대 김미금 교수님이 이제 그 뮤탄트, 그러니까 형질 전환된 알파갈 넉아웃된 그런 돼지를 가지고 해서 375일로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사람한테도 쓸 수 있을 만큼으로 줄여가지고 최장 기록을 내고 좋은 논문에도 나가셨고 이제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DOL이라고 요거는 이제 그 디오드란츠 오츠카 리미티드라고 그 오츠카의 계열사입니다. 거기서 그 최도를 피막화해서 그러니까 막으로 둘러싸 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넣어주는 걸로 임상 2상까지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피막화를 하게 되면은 하이포글라이세믹 샥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저혈당 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좀 해결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막화를 안 하고 네이키드로 해가는 게 맞고, 네이키드로 가자니 이때 당시에는 형제전환 돼지 못 썼기 때문에 그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못 했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피막화로 간 거고, 저희 옵티팜에서는 지금 네이키드로 그 형제전환 돼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는 이제 비임상을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올해 말 비임상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그 소독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장 제노크래프트 했는데, 뭐, 최장 945일까지. 그러니까 심장 허트 했는데, 영장류에다 945일까지 사는 엄청난 쾌거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 윤익진 교수라고 건대 교수님이 헤테로트로픽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심장 자리에다 이식한 게 아니라 복강에다 이식해가지고 한 59일까지 살았습니다, 이 원숭이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게 좀 비디오인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게 되나? 예, 이거 심장 뛰는 거 보이시죠? 심장 이식해서 띄었고, 요거는 이제 복강에다 이식했고, 복강에다 뛰는 거 보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로 잘 뛰는지 이제 한번 본 거고요. 그리고 키드니 이식까지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 돼지 신장을 원숭이한테 이식해가지고 64일, 요게 이제 86일까지 생존했습니다. 이 돼지가. 86일까지 생존했고, 최장 기록인데, 요거를 이제 계속 깨려고 지금 1년에 작년에도 한 30마리 영장류 이식을 했고요. 저희가 복지부 과제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그 제넨바이오라는 저희 협력사하고 같이 해서 간하고 신장을 지금 계속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드리면 그 심장 같은 경우에 945일, 그 다음에 그 심장 945일은 이제 헤테로트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복강에다가 자기 자리가 아닌 복강에다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르토트로픽으로 했을 때는 이제 195일이 최장 기록이고요. 키드니 신장 같은 경우는 이제 499일까지 미국의 에머리 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렁 같은 경우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14일까지 생존을 했고, 간은 미국의 하버드에서 29일까지
옵티팜에서도 제넨바이오랑 같이 해서 7일까지는 살았습니다. 간을. 이 시기에서. 그 다음에 최도나 각막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603일, 933일로 굉장히 길고요. 글로벌 지금 기술 개발 동향을 이제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작년에 그 엘라바마에서 그 미국의 이종 장기에 종사하는 그 규제 당국 FDA부터 시작해서 회사, 그다음에 학교, 연구소, 그 과학자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갖고 워크숍을 했어요. 그 이유는 빨리 임상을 들어가서 상용화를 하려는 거였죠. 그래서 작년에 그거 했던 거의 내용을 이제 공개는 안 하는데 저희가 짐작컨대는 올해 IND를 신청할 것 같아요. 고형장기에 그 키드니, 신장 쪽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조지 처치라고 미국의 유명한 이종장기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 제자, 중국인 제자 루안 양하고 세운 회사가 있는데 이제네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네시스가 이제 중국에다 키안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 알잖아요. 규모 경제. 그 키안이라는 자회사에서 최근에 중국 갔다 오신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물자를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영장류도 우리 이제 작년에 30마리 했다는데 얘네는 한 수백 마리 아니면 뭐 수천 마리까지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또 인간한테도 할 거고 제가 그 중국이랑 같이 협력하려고 저번에 옛날에 엑셀레스라는 데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그 엑셀레스의 콜라보레이터인 병원에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는 임상실험을 할 수 있게 중국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데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한테 넣을 수 있다. 중국이 되게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51조 원이나 되는 시장금 22년이 51조 원 전망했는데 뭐 뒤로 가면 더 늘어나겠죠. 가만히 앉아서 뺏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갖고 제가 지난달에 그 규제개혁위원회라고 국조위 총리 산하의 국조위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안에는 임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식약처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상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주면 그걸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좀 먼 얘기 같던 이종장기라는 게 이제 상용화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곧 상용화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PEST, Political, Economical, Socio-Cultural, Technological 이제 촉진위원회하고 저해위원회를 제가 해본 건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재작년에 저희 그 오송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와서 이제 간담회 가졌을 때 제가 여기 이 옵티팜의 그 최도 시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제 발표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제품을 보고 아직도 시제품이에요. 왜냐면 임상 가이드라인도 안 나왔기 때문에 뭘 갈 수가 없어서. 근데 올해 임상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조만간 우리가 완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